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7만 달러를 터치하였지만 엄청난 벽이라도 만난 듯이 이 7만 달러만 터치하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죠. 이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또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 하락한 61,7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5.85% 하락하며 3,000달러 선이 무너졌는데요. BNB가 5% 하락, 솔라나가 6.9% 하락, XRP가 3.96% 하락한 0.56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5.5%,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3%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미국 고용시장의 열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경착륙 공포가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했고 미 국채 가격은 급등하게 되었는데, 시장에서는 미 연준에서 더 일찍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급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방금 보셨다시피 이 크립토 마켓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금융시장의 가파른 움직임은 고용지표가 촉발한 경제 둔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11만 4천 건 증가에 그쳤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게 된 것인데요. 앞서 경제 전문가들은 7월 신규 고용이 18만 5천 건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한참을 하회한 것이죠.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후퇴, 침체를 뜻하는 영단어 이 리세션의 맨 앞쪽 알파벳을 본다 R의 공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R의 공포를 본격화한 것은 전날 공개된 제조업 지표 발표 직후인데,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6.8을 나타내게 되었는데요. 이 PMI는 통상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미 9월 기준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엄청난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중입니다. 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의 경우는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라며, 이 파월은 너무 오래 기다리면 경제를 도랑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라고 경고해 왔다. 이 제롬 파월은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6주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9월 미 연준이 한 단계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 B컷, 즉 2단계 인하에 나설 가능성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미 고용 충격의 월가 연준 9월부터 연속 빅컷에 이제 나설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 미국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마자 월가 주요 금융회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 연준이 9월부터 잇따라 빅컷, 즉 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이 시티그룹의 경우는 이날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 기존 전망을 수정하고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 금리를 총 1.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라고 하는데, 총 올해 5단계를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이 시티그룹의 베로니카 클라크와 이코노미스트와 이 앤드루 홀렌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용 지표 발표 낸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9월 회의와 11월 회의에서 각각 금리를 50bp 내리는 B컷을 단행하고 12월 회의에서도 연이어 25bp를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이어가며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3.0에서 3.25% 수준으로 내릴 것이다. 시티는 내다보게 됐는데, 이 수치가 현재보다 약 2.25%포인트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9단계를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시티그룹은 앞선 전망에
금리위원회에서 연준이 9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매번 25bp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제 연준이 연속 빅컷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참 쉽지 않은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상승을 할 만하구나라고 싶으면 하락을 하고 이제는 괜찮겠지 싶으면 하락하는 장세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답답한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다소 크다는 것이 답답할 뿐인데 현재 이런 현상은 비트코인만이 아니죠. 미국 주식 투자자들 또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 관련 다소 부정적인 소식들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하락할 뿐만 아니라 2주간 침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유명 트레이더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 하락 가능성, 솔라나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인 블런츠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친 하락을 예고하면서 최소 2주간의 시장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26만 6천 명의 이제 팔로워들에게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 최소 2주간의 광범위한 시장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또한 그는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며 향후 몇 주 동안 롱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세를 주시하고 있고 이후에 다시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며 약 2주간의 하락세를 거치며 6만 달러 수준에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엔 새로운 사상 최고가인 8만 2천 달러에 도달은 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참 아쉬운 소식들만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또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모건 스탠리에서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재무 상담 시 비트코인 ETF 판매를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지 대형 은행 중 최초라고 하는데요.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 재무상담 시 비트코인 ETF 판매 허용한다. 이는 대형 은행 중 최초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ETF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건 스탠리 소속 재무상담사들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소개하고 투자하도록 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주요 월가 은행들 중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오는 8월 7일부터 약 15,000명의 재무 상담사들이 자격이 있는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판매한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즉 이제 자격이 있는 고객들, 기관 투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대상 ETF는 블랙록 ETF, 피델리티 ETF 두 종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에서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의 내용들, 밑에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크립토 마켓의 가격은 아쉬운 수준입니다. 이제 3월에 도달했던 73,800달러 대비해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제도권 안으로 크립토 마켓이 많이 들어왔다. 음지에서 양지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시그널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현재의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은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이제 시장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디지털 금으로 불리우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한켠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세션, 이 경기 침체를 처음 겪는 비트코인 입장에서 현재 방향성을 다소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굵은 줄기를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이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단순 가격 하락이 다소 아쉽고 뼈 아플 뿐이죠. 몇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부담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참 답답함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 간의 비공개 회의 개최 여부에 암호화폐 업계 관심이 집중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언론에 의해서 과장된 부분이다라는 지적 또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근 리플사와 SEC의 양측의 비공개 회의가 예정이 되었으나 이유 없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반복이 되고 있고 SEC의 의제에는 단순 XRP가 유일한 논제라거나 주된 초점이 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단순 XRP가 미등록 증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좀 더 확장적인 측면에서 리플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XRP 관련하여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XRP 가격적인 측면 14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시세 연일 내리막 SEC 소송 막바지 14달러 전망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워처구루는 리번 랠리는 미국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 모든 크립토 마켓 메이저 코인들이 하락세를 보일 때, 약세를 보일 때 XRP만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SEC가 제출한 수정안에 따르면 바이낸스 소송의 판사는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당장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체는 이러한 법적 문제로 인해서 XRP는 지난 몇 년 동안 부진한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국경 간 송금에서 많이 사용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체인즐리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 XRP는 최대 7.54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텔레가온의 경우는 XRP의 가격이 14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XRP의 미래는 SEC와의 소송 결과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XRP 가격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거다, 3달러, 5달러, 10달러, 10,000달러에 도달할 거다라는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좀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는 XRP의 가격 추이에 투자자들은 기회 비용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XRP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내재 잠재력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소송이 막바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SEC의 소송으로 인한 XRP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인한 매도 압력만 해소된다라면 이제 작년이죠. 약식 판결로 인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 보여주었던 70% 이상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또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장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슈퍼사이클이 XRP를 포함한 크립토 마켓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무려 20포인트 하락하며 37포인트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피어 단계로 내려왔는데요.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 피어 단계 정말 다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이런 단어였는데 지금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악화됐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61,900달러로 그래도 새벽간에 도달했던 저점 61,200달러 대비해서는 조금 오른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미국에서 주말간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전쟁 공포감이 조성됨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냐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냐, 위험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거냐 아니면 안전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이것이 2024, 2025 불장에서 비트코인의 정체성 확립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올 연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현재의 가격 61,850달러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